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즐거운 일이 있다면 바로 새 아이의 아빠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껍질을 깨고 나온 듯한 이런 깨달음은 사실 아빠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북카페입니다. 책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장을 통해서 오늘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와 아이를 느리게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단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연 진정한 이타심이 주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엄마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 그리고 아이를 기르면서 얻는 행복. 둘 중 고른다면 신의진 저자는 단연 두 번째, 아이를 기르면서 얻는 행복을 고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기꺼이 하는 그러한 희생. 엄마가 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 또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엄마들을 이 시간 응원합니다. 벅차고 살벌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더구나 맞벌이 직장 생활까지 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잘 버티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들 화이팅! 어린 시절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마들 중에 청결, 깨끗한 것에 아주 큰 집착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먹을거리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보이는 그러한 엄마들도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런 모든 행동들이 대부분 자기 무의식에 남아있는 부모로부터의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보살핌, 돌봄을 받았던 그러한 엄마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이를 잘 보살피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많은 보살핌, 좋은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엄마들, 지금 여기에 혹시 계신가요? 아프고 힘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프고 쓰리시지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내가 받은 아픔을 물려주는 대신에 우리 자녀들만큼은 나를 따뜻한 엄마, 정말 나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엄마,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번 힘내봅시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의 위대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퀸즈 한인교회인데요. 여기 와서 감사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먹고 지내며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각각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또 서로 함께 그렇게 사역을 만들어 갈 때 함께 하는 것의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또 학부모 회장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함께 하는 것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one spirit, one heart, 한 마음 한 정신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러할진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엄마와 일정량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영유아기에는 24시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자녀의 필요와 요구를 즉각적으로 채워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서적 안정을 얻습니다. 학교에 진학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방과 후에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우리 엄마가 집에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맞벌이 엄마들의 경우에도 조금만 관심을 보이신다면 우리 자녀들과 정말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좋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 5번째 장에서는 아이를 느리게 키우기 위한 10가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뽑아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5번째 장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 신의진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기 교육을 안 시킨 덕분에 경모는 이제 공부를 잘한다. 정말로 나는 안 시켰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신의진 저자는 소아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 아이들이 종종 찾아오는데요. 특히 소화기 우울증으로 찾아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부모를 보면 부모가 혹은 엄마가 이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아이의 우울증을 치료함과 동시에 엄마들도 함께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엄마와 자녀가 함께 치료를 받고 몇 달 지나지 않아 확연히 좋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부모는 아이를 대할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말을 한번 눈에 잘 띄는 곳에 써서 크게 써서 한번 붙여놓고 자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항상 돌아볼 것, 내 기분 상태를 늘 확인할 것, 내 기분이 나쁠 때는 절대 아이를 야단치지 말자. 아시겠죠?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아이로부터 금방 들통날 것 같은 그런 거짓말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대다수의 엄마들은 이 거짓말했다라는 그 사실에 집착하여서 아주 호되게 혼을 내는 경우가 왕왕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막 학습을 또 사고를 시작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을 시작했다면 무언가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아이들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벅찬 상황 속에서 그게 힘들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능력은 현재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부모가 10을 혹은 100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로 그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아이를 무조건 혼내려고만 한다면 아이는 상황을 이렇게 직면하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려는 노력을 해보기도 전에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든지 혹은 아예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쪽을 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무엇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었는지 그 아이의 마음을 발견하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은 여유를 두고 관대함을 가지고 인내로서 아이와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자라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학교 준비물을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이 알림장을 보고 다 일일이 챙겨주다가 어느 순간 또 어느 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챙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맡겨둡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빠뜨리고 가져가지 않는 그런 실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엄마가 볼 때는 바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놔두어 보십시오. 준비물이 없어서 학교에서 뻘쭘한 그런 기억을 한두 번 쌓아가다 보면 내가 실수를 줄여야 되겠다.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책임있고 또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됩니다. 자, 부모로서 아이를 혼내는 대신에 기다리는 미덕을 또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미덕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을 해주면 우리 아이가 훨씬 더 독립적이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장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펌킨. 이 미국에서도 펌킨을 가지고 아주 많은 장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이 펌킨 얼굴을 조각칼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을 넣어 두어서 밤이면 그 얼굴에서 빛이 나도록 하는 그러한 미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한번 이 호박을 가지고 어떻게 조각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눈을 파고 코를 파고 입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호박 안에 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떠한 기구를, 어떠한 툴을 이용하면 이 안에 있는 호박 내용물을, 씨앗을 다 파낼 수 있는지, 또 어떤 호박을 골라야지 적당한 그런 얼굴을 만들 수 있을지, 이 얼굴을 파는 게 멋이 있을지, 혹은 그 위에 이 물감을 가지고 페인트를 하는 것이 더욱더 예쁜 모습이 나올지, 이러한 것들을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그것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봅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러한 모든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해보고 실행해보고 또 그것을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는 큰 배움을 얻게 됩니다. 재미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해냈다, 성취감을 통해서 이 아이는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들도 다음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가을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 배우고 습득하고 또 보는 대로 그것을 흉내내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인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던 아이에게 여러 가지 고치고 싶은 모습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강력한 힘은 시간을 두고 내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아이의 행동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본이 되는 것. 만약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be kind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은 마트에 가서 혹은 미장원에 가서 혹은 식당에 가서 점원에게, 서버에게 혹은 헤어드레서에게 막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인상도 막 찡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은 친절해라 이 말을 더 크게 배울까요? 혹은 내가 보여줬던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인상을 보고 더 크게 배울까요? 무언가 뭐뭐 해라 라는 말보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의 행동이 우리 자녀에게 훨씬 더 큰 교육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성장기의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주 아프고 넘어지고 다치기도 합니다. 면역성도 어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정서상의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부딪히며 이것저것 경험해 보면서 아이들은 감정 표현을 쉽게 합니다.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아프고. 그런데 이러한 정서의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제재하는 대신에 울 때는 충분히 울게끔 해주고 웃을 때는 같이 깔깔거리며 웃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아이는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나의 자녀이긴 하지만 분명히 나와 다른 한 명의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아이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윽박지르거나 어떠한 틀을 정해놓고 그 길로 인도하려는 대신에 조금 인내하고 시간을 두고 정말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주고 격려하며 또 칭찬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아이를 기를 때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은 들여다보면 부모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10번 중에 9번 이상일 것입니다. 아이에게 당연한 행동이
우리 부모에게는 좀 이상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또 함께 있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어느 정도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었을 때 가까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이의 마음과 감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야말로 아이를 느리게 키우기 위해 엄마에게서 필요한, 아빠에게서 필요한 그러한 덕목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